다음 발표를 할 수박시험장 정주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수박 품종 개발 현황과 기술적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농가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품종보다는 소비나 어떤 유통 트렌드에 보통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런 제가 발표할 주요 내용은 품종 개발 현재 현황으로서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간단하게 수박 산업의 현황, 그리고 수박 품종 육성 현황, 그리고 향후 이제 품종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박 산업 현황입니다. 수박 생산 동향을 봤을 때 2018년도 수박 국내 재배 면적은 약 11,000헥타르로 2000년대 초반에는 약 3만 헥타였는데 지금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도 재배 면적 비율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현재 약 반절 수준으로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면적당 생산량에 따른 단수는 이제 재배 기술이나 여러 품종이 좋게 많이 개발되면서 약간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박 산업 성장률입니다. 현재 2017년 수박 총 생산액은 약 750억 정도로 과체류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딸기만 1조 원을 넘었는데 그 딸기에 의해서는 과체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8년에서 약 12년 그때 생산액 대비 최근 13년에서 17년 정도 약 5년의 그 생산액 그 실질 대비해 봤을 때 그런 때는 가지, 파프리카, 호박 그리고 풋고추, 토마토나 딸기에 이어서 생산액 성장률은 아주 7번째로 낮은 순위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박에 대한 그런 성장률은 어느 정도 둔화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비 동향입니다. 일단 연간 소비량 같은 경우는 앞서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락시장의 과체류 품목별 반입량과 가격 변화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수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현재 반입량이나 그런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작은 수박 그리고 여기 기타 수박으로 불리는 애플 그리고 망고, 흑피 수박 같은 경우에는 반입량이 여기 지금 100%가 한계이지만 100%를 훨씬 상회하는 그 정도로 물량이 증가하였고 가격 또한 어느 정도 25% 이내 상승하는 그런 동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박 품종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일반 대과종 흑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쇠퇴를 하였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색 컬러 수박이나 중소화종 수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지금 성장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박 수출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출 물량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약 268톤의 수박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출지로는 홍콩과 일본을 위주로 하였고 최근에는 5년 정도에는 이제 러시아가 주로 이제 수출지로서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홍콩과 일본이 주요 수출지로서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수출되는 시기는 보통 이제 5월에서 7월 정도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수박이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나오는 그 시기의 수박이 보통 수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량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약 159톤 정도 수입을 하였는데 최근에 그런 수입량을 봐도 100톤 정도는 꾸준하게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수입국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고 주로 수입하는 시기는 2월, 3월 그리고 이제 8월, 9월 정도로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수박 생산이 적고 좀 품질이 떨어지는 시기 때 주요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종자 시장입니다. 다들 요즘 종자가 금값이다 그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게 물론 이제 수박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 종자 시장 또한 그렇게 큰 규모로서 그렇게 많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채소 종자 매출액을 봤을 때 2018년도에는 약 3천억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했고 이 중에 수박 같은 경우는 약 150억 정도로서 5%의 비중을 현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박 종자 수입과 수출 현황인데 수입 현황에는 현재
이렇게 13,000kg 정도의 그런 종자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자는 전체 이제 해외 체종이라는 그런 품목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종묘 회사들은 대부분 뭐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그런 기후나 인건비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채종을 하고 그 종자를 이제 다시 수입을 해서 이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자도 결국에는 이제 수입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수입 현황으로는 자리 잡고 있고, 대부분 그런 해외 체종을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현황을 봤을 때 2018년도에는 15억 정도로 그렇게 현재 종자 시장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17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약 50%포인트 정도 현재 증가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골든시즈 프로젝트라는 그런 종자 수출 시장 개척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박도 현재 이쪽 이제 프로젝트 품목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종자 수출도 좀 커지면서 큰 시장이 발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박 품종성 현황과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세계 수박 선호 품종에 대한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수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전 세계 수박에서 약 50%를 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뭐 중국이 포함되는 아시아가 8, 90%로 거의 세계 이제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는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호피개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노지가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이쪽에선 이제 시설 재배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동남아나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무피 계통, 즉 뭐 호피 같은 그런 무늬가 없는 무피나 흑피 계통이 주로 이렇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럽이나 뭐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미,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슨 타입이라고 하는 대부분 이제 원형계의 호피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 뭐 붓으로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수박이 대부분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씨 없는 수박의 그런 비중이 약간 수박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씨 없는 수박을 선호하고 유통되고 있어서 좀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시대별 경제 발전에 따른 품종 변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20년대 국내에서 이제 아이스크림과 뭐 마운틴 스위트라는 그 두 가지 품종이 처음으로 이제 재배 시험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년대 들어가서는 다들 아시는 이제 씨 없는 수박인 삼배채 품종이 이제 육성을 하였고, 원예 시험장에서 최초로 이제 F1 품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이제 민간 육종사에서 많은 품종 육성을 하고, 시판 품종이 육성됐는데, 특히 이 시기 때는 조금 일본 품종이 약간 좀 무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고품질 수박 수요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 시기 때는 특히 뭐 금메달이나 달고나 같은 품종이 개발되면서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넘어와서는 노지 재배가 이제 서서히 감소하고 시설 재배가 조금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90년대는 다 아시는 뭐 삼복굴 수박이 나와서 많은 품종을 이제 재배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최근에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병장성 뭐 그런 품종이나 그리고 씨 없는 수박, 그리고 유색에 있는 그런 컬러 수박, 그리고 크기가 이제 좀 이제 차 있는 소가종이나 중가종 같은 그런 품종들이 많이 나오면서 품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스피드꿀이라는 다들 아시는 촉성작형이나 반촉성작형 시대에 작형에 많이 이용되는 스피드꿀이 나와서 아직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전북 지역 위주로 이제 재배 작형별 이제 주요 품종입니다. 일단 전북 지역에서는 이제 익산 지역에서 가장 빨리 수박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촉성약형으로 대부분 이제 스피드꿀을 이용하고 어느 몇몇 농가는 또 원더풀꿀이라는 그런 촉성작형 저온기 품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생삼복이라는 품종도 어느 정도 반촉성 작형 시기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삼복꿀이나 최근에는 이제 로얄블랙이라는 그런 중소가종 품종이 계약 재배 위주로 많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노지 재배를 시작하거나 이제 고온기 때 보통 재배를 할 때에는 달고나 품종이나 그리고 한여름꿀, 뭐 우리꿀, 브라보꿀 같은 그런 일반적인 꿀계통을 다들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고온기 때는 이제 너무 고온에 수박이 이제 시들다 보니까 최근 이제 300채 전북이 이제 시험용 수박 주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트리스라는 시험용 수박 품종을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넘어가서 억제작형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금보수박이라는 그런 품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복 생판 신고 및 출원 무게에 관련 내용입니다. 2019년 현재 일단 품종 출원된 품종으로는 175개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생산 판매 신고로는 약 866건으로 그렇게 수박 품종이 지금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품종된 출원에서는 시험용 수박은 한 15개 정도 내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생판 신고 같은 경우는 약 30개 정도로 현재는 시험용 수박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 정도 그렇게 이제 수박 출원이나 등록된 그런 품종을 봤을 때 민이나 흑 그리고 노랑 같은 그런 유색이나 약간 크기가 작다는 수박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많이 출원되고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비 트렌드나 그런 변화를 봤을 때 중소가종이나 흑 유색 컬러 그런 수박들이 많이 지금 재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국내 종묘회사별 품종 개발 현황입니다. 일단 제가 이건 이제 품종 출원된 품종을 대상으로 많은 품종을 출원한 그런 회사를 일단 위주로 그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때 주요 일단 회사들에 대해서 주요 품종을 보면 농우바이오는 아사시는 스피드, 시드리스, 그리고 삼성종묘는 주로 이제 흑미계통, 그리고 신전타에서는 달고나나 복수박, 그리고 아시아종묘는 여름엔 한익교, 그리고 코레고는 설악굴, 인척굴, 그리고 파트너 종묘는 시저근이나 리코레시, 그리고 파만농에서는 삼복굴이나 당당한, 그리고 이외에도 이서 종묘나 PPS 같은 그런 회사들도 많은 품종을 출원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촌진흥기관별 품종 개발 현황입니다. 현재 일단 농촌진 기관별을 봤을 때 저희 수박시험장을 포함해서 총 3개의 기관에서 품종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수박시험장에서는 일단 2012년도에 처음 2개 품종을 출원하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18년도에 1개의 품종을 출원해서 총 9개 품종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기능성 품종을 주로 육성하면서 현재 14개 품종을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충북에 있는 수박연구소에서는 2017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수박 육종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2개의 품종에 대해서 출원을 한 현황입니다. 저희 이제 시험장 육성 품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2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개의 품종을 출원하였는데 황토의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탄저병 저항성이 있고 이제 촉성이나 반촉성 같은 조숙에 조금 어울리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황토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제 재배에 조금 적합한 그런 원형계의 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2013년도에서 15년도에 육성한 품종인데 주로 이건 이제 고정종이라고 하는 흔히 어떤 품종을 육성을 할 때 엄마 아빠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4개의 품종이 육성을 하였는데 GW1 같은 경우는 약간 과피가 단단한 그런 소과종, 그리고 GW2는 호피의 그런 과피가 얇은 소과종, 그리고 GW3는 사배채 품종인데 이제 시험용 수박을 생산할 때 사배채를 이제 교배 모본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용 수박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W5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이 일반적인 수박에 비해서 2배 정도 그렇게 함유되어 있는 고라이코펜 품종으로서 그런 기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2015년도에서 18년 사이에 육성한 품종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기 때는 최근에 이제 막 중소가종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서 시험장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으로 품종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니 단꿀이라는 2015년도에 육성 품종은 소가종으로서 얇은 과피를 가진 게 특징이고, 특히 다크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장에서 평가할 때 출원 당시 약 12도 정도 그렇게 당도를 나타냈고, 특히 좀 식감이 좋아서 앞으로 이런 품종에 대해서 많이 보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달봉이 같은 품종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겠지만 좀 고당도 계통으로서
저희 시험장에서 출원할 때 13브리스 정도로 그렇게 출원을 했고, 크기는 일단 뭐 작게 그렇게 현재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박 조류 육성 목표 형질입니다. 저는 일단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수박이나 뭐 다른 뭐 과일도 마찬가지만 당도와 육질, 뭐 식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육성 목표 형질이라고 놓기도 그렇고 그냥 필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그런 형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재배 안정성인데, 내병성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져서 이제 병에 잘 감염이 안 되는 그런 형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온 착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온기에 뭐 약간의 추위만 와도 수정이 어렵고 벌도 잘 다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가루 발생이 많거나 뭐 저온 신장이 좋고 또 착과나 비대 같은 게 잘 되는 그런 위주로 목표를 잡고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기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힘이 센 그런 시험용 수박인 삼배채 품종으로 많이 대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온기에는 얼마나 고온 환경에 많이 버티는지 그런 버티는 힘이 중요한 그런 특징을 보고서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별성 부분을 보면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그런 형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중소가종이나 그런 좀 색상을 가진 유색 컬러의 많은 품종이 재배되고 유통되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들도 차별성을 가지고 목표를 해야 될 그런 형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내병성이나 뭐 환경 적응성 관한 품종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병성 품종은 어떤 일단 특성 병에 대해서 좀 감염이 덜하고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덩굴 쪽인병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뭐 접목 통해서 수박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1950년대부터 일단 저항성 품종을 계속 육정하면서 이 덩굴 쪽인병 저항성을 갖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육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덩굴마름병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수확을 완료하셨던 분들 보면 뭐 3이나 3월이나 그 정도쯤에 많이 이제 망고병이라는 그런 병에 대해서 많이 좀 고생을 하셨을 텐데, 먼저 1980년도에 이런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품종들을 선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농진청에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품종이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육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흰가루병인데, 흰가루병도 현재는 이런 8가지 정도 자원이 품종 육성을 위해서 자원이 현재 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탄저병인데, 탄저병은 주로 이제 노지에서 많이 그래도 발생하는데, 1950년대 정도에 그렇게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수박 품종들을 발견을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이제 농진청이나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황태 품종 같은 경우도 탄저병의 저항성을 갖는 품종으로서 현재 육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서성 품종입니다. 내서성은 이제 뭐 고온기에 어떻게 보면은 다들 재배하시는 삼배채 수박, 시험용 수박에 대한 그런 품종인데, 삼배채 이제 시험용 수박은 이제 고온기 때 많이 힘이 세서 많이 버티고 생육이나 그렇게 초세가 세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서성 품종으로는 삼배채 품종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뭐 시드리스나 3N, 시너스, 아이존, 패션 같은 여러 삼배채 품종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내한성 품종입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온기에 있는 내한성에는 화분 발생이나 착과 그리고 뭐 비대, 저온 신장성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형질로서 육종 목표로 잡혀 있는데, 대표 품종으로는 스피드나 저생산보, 원더풀글 같은 그런 이러한 중요한 특성들을 가진 품종들이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데모 품종입니다. 일단 수박 이제 대목이 가장 덩굴조균병의 가장 큰 문제가 됐고, 또 선충이나 또 내연 같은 그런 환경 저항성을 위해서 현재 접목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게 박이나 호박 대목을 이용하는데, 특히 박 대목은 뭐 다들 아시는 불로장생이나 동장군 같은, 그리고 호박은 뭐 신토자나 뭐 다른 뭐 토자계통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박 품종 육성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산자나 유통 그리고 소비자 봤을 때 가장 그 순위하는 우선순위로 하는 게 당도입니다. 앞서 뭐 품종 육성 형제에도 말씀드렸듯이 품질의 이제 당도나 식감 같은 수박이 가장 아삭한 그런 식감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이제 신선한 수박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품종의 특성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의 편의성인데, 이 그림은 이제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쇼핑을 지향하는 그런 광고로서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주부들이 수박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수박 구입할 때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뭐 구입을 할지 말지 또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와서라도 이제 반절 정도 먹고 냉장고에 보관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특히 좀 처리가 어렵고 또 다 먹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서 소비의 편의성에 조금 부족함으로 소비자들이 망설임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소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미니 프리스 믹스가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일단 이제 16년 소비 트렌드 발표회 때 나온 내용이지만 특히 미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수박도 그에 맞춰서 많은 품종들이 나오고 특히 뭐 애플 수박이나 뭐 망고 수박 같은 게 많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험장에서는 앞선 그런 이유들로 이제 기존 대관용 수박이 조금 어렵다면은 약간 비중을 낮추고 다른 종류의 좀 수박을 육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크기가 작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수박을 생산하거나 아예 그 큰 수박을 자른다면은 그런 소비의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좀 소가종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 없는 중소가종 품종 육성 그리고 프레시컷 같은 경우에는 일단 씨 없는 그런 가공성이 아주 좋은 그런 품종 육성으로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레시컷 수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프레시컷이라는 그 수박 절단 수박의 소비자는 인식이 현재 아주 좀 시름이 많은 그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한두 번쯤은 드셔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프레시컷이 되고 나면 식감이 떨어지고 뭐 오랫동안 보관도 어렵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망설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가 없고 또한 경도가 우수해서 이제 저장이 오래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제 특히 이렇게 소비자들이 시름으로써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인식 변화가 해결할 문제라고 지금 시험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종자 수출과 관련 내용인데 앞서 품종 종자 수출을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골든시드 푸드렉트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박도 그런 어떤 저희가 먹는 그런 생과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지에서 지금 주로 이제 선호하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대상으로 품종 육성을 통해서 종자 속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수박 산업을 약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결 과제입니다. 먼저 분자표지 이용과 활용입니다. 분자표지 기술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DNA나 뭐 유전자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수박 육종의 주 유형들을 쉽게 찾고 쉽게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활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약배양이나 포자 배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박 하나를 육성할 때는 약 7, 8년 정도 길게는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고정종이라는 뭐 목에 북에 그 아빠 엄마 그런 품종들을 생산할 때는 약 7, 8세대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또 육성을 하는데 이 세대라는 거는 이제 수박을 맺고 종자를 수확하는 그런 하나의 사이클을 보통 세대라고 해서 한 7번, 8번 정도를 해야 그렇게 고정종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약배양 같은 이런 기술을 확립이 되면은 이런 오래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용 수박 품종들을 많이 쉽게 좀 육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